네, 계속 이어서 그럼 캠페인에 이어서 우리 다음 이제 광고 세트 어떻게 설정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누르면 이제 광고 세트가 나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광고 세트는 무엇을 설정한다고요? 첫 번째, 누구에게 광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 광고가 노출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광고 비용을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게 바로 광고 세트입니다. 광고 세트 이름 또한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었죠. 여기에 이렇게 앞서 미리 입력을 했었고, 사실은 입력을 안 했으면 여기에서 새로 입력하셔도 되고 수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구성을 잠시 보면, 자, 이렇게 한번 메뉴 구성을 볼게요. 왼쪽에는 우리가 광고 세트들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광고 세트에서 타겟들을 설정하면 그와 관련된 타겟들의 도달 가능 범위나 일일 추산, 즉 내가 이렇게 광고하면 하루에 몇 명 정도한테 이 광고가 보여지고 그 중에 대략 몇 명 정도가 내 광고를 클릭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산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트래픽. 우리는 앞서서 트래픽이라고 하는 캠페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웹사이트가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이렇게 가실 수도 있겠죠. 나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우리 페이스북 개발자 사이트에 앞서서 말씀드린 SDK를 통해서 등록한 그 앱을 광고하고 싶다 그럼 앱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 밑에 메신저나 왓츠앱 등을 설정해도 되는데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없을 거라서, 그래도 간혹 광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트래픽에서 트래픽을 유도할 위치가 앱으로 되어 있거나 메신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트래픽을 유도할 위치는 내가 만약에 특정한 웹사이트,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 이런 곳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가 웹사이트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트래픽 선택했고 이제 밑에 내려오니까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처음 듣는 단어들이 나와요. 자,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도 일단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가 광고하려고 하는 컨텐츠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결과물들을 얻어내겠다 라고 할 정도의 우리 이제 광고 테크닉이나 혹은 광고에 대한 기획력이 늘어났을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쿠폰, 뭔지 쿠폰 하면은 좋을 것 같죠. 이걸 활용하면 사람들이 보다 더 내 광고에 더 적극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쿠폰이라고 하는 것, 페이스북 안에 있는 쿠폰은 한국에서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쿠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예산 및 일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일일 예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일일 예산은 한번 일일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광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날에는, 자, 이런 게 있어요. 광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날에는 일일 예산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일일 예산이 2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내가 2만원 설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25,000원까지도 초과 지출될 수 있어요. 아셨죠? 이 부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가끔 가다 물어보세요. 강사님, 제가 일일 광고 지출을 10,000원 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11,000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일일 예산은 내가 정해놓은 금액보다 높게 지출될 수도 있고 낮게 지출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일 예산 저는 한번 10,000원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세요. 강사님, 처음 광고하는데 10,000원은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 페북 광고의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최저 금액이 그냥 1,000원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페북의 UI도 바뀌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는 1,000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곳에 1달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000원을 넣어볼게요. 하루에 난 1,000원어치만 광고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예산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면 1,098원 이상이어야 된대요. 즉 하루에 최소 1,098원. 그런데 이 1,098원이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오늘 날짜 기준이 1,098원이고요. 어떤 날은 1,087원인 날도 있고 어떤 날은 1,095원인 날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즉
달러 기준으로 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0원을 해봐야겠다, 최저 금액으로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1,000원이라고 넣어보시면은 오늘 날짜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예산의 최저 금액이 나와요. 1,098원이니까 저는 1,098원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엔 자 1,098원이라고 넣었더니 이제 보이시죠? 뭐가 사라졌나요? 네, 경고창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일일 예산 1,098원 가지고 광고를 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효과가 그닥 높지 않을까요? 그닥 높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페이스북 블루프린트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일일 예산은 최소 $5 이상인 경우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최저 금액은 이렇다. 자, 예약은 광고를 우리가 시작하는 날짜 그리고 종료 날짜 반드시 설정해 주세요. 왜냐면 연습으로 내가 광고를 할 거다, 그리고 초보자기 때문에 광고 테스트를 조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종료 날짜를 반드시 설정해 주세요. 이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연습한다고 해놓고 하루에 뭐 1,000원이니까 해놓고서 종료 날짜 설정을 안 해놓고 한 달 있다 보니까 뭐 3만원이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종료 날짜를 가급적이면 설정을 해주시고, 강사님 며칠 정도 광고하는 게 좋은가요? 사실 며칠이라고 하는 기준은 되게 애매해요. 그런데 페이스북 안에서 페이스북이 권고하는 페이스북의 그 광고 기준은 약 1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고 날짜를 이틀만 해보겠다, 3일만 해보겠다, 이런 광고는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페이스북 안에서 이틀 3일 해도 광고가 집행이 되기는 하지만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약 10일에서 15일 사이 정도로 광고를 갖다가 집행해 보실 걸 추천합니다. 자, 2월 2일부터 제가 한번 어떻게 넣을 거냐면 한 2주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2주 정도. 그랬더니 밑에 이런 경우도 나와요. 사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광고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감해 하세요. 이 시작 날짜는 이미 지난 날짜래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광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이 지난 거냐면 광고를 시작하는 시작 시간인 6시 반이 지난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도 살짝 수정을 하겠습니다. 19시로 할게요. 그러면 19시 31분부터 이제 광고가 집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작 날짜와 우리 종료 날짜를 갖다 입력을 했고요. 예산에는 일일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총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일 예산과 총예산의 차이, 사실 하다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개념상으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일 예산은 내가 하루에 10,000원이라고 정해놨으면 그 10,000원이라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만 그날 예산이 지출이 되고요. 총 예산이라는 걸 해서 15일 동안 예를 들어서 150,000원이다 이렇게 만약에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150,000원을 지출을 하되 15일 기간 중에, 광고가 집행되는 15일 기간 중에 광고 성과가 좋은 날에는 비용을 조금 더 많이 지출하고 광고 성과가 떨어지는 날에는 비용을 조금 덜 지출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딱 듣기에는 총예산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스테디하게 나는 꾸준히 내 브랜드나 어떤 상품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꾸준히 도달시키고 많이 보여줘야겠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일 예산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단기에 혹은 이번 달 말까지 내가 특정한 비용이 약간 오버 차지가 되는 형태, 즉 누수되는 비용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성과를 좀 내야겠다라고 하면 총예산의 형태가 좀 맞기는 하겠죠. 이 부분도 실제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어쩔 때는 총예산이 낮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우리가 일일 예산이 낮기도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일 예산 위주로 광고를 집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시 저 일일 예산으로 해놓고 아까 1,098원인 최저요금 빼고 20,000원으로 해볼게요. 밑에 내려오면 이제 예산을 정하고 나면 타겟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나옵니다. 즉 누구에게 광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타겟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타겟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맞춤 타겟이라고 나와요. 첫 번째가 맞춤 타겟. 이렇게 보이시나요? 맞춤 타겟. 자,
맞춤 타겟은 개념만 우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는 세 가지의 타겟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타겟이라고 해요. 그건 페이스북의 공식 명칭입니다. 핵심 타겟. 두 번째가 맞춤 타겟, 세 번째가 유사 타겟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핵심 타겟은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하는 형태예요. 서울 지역에 있는 20대 이상의 여성분들 중에서 잠옷에 관심 있는 혹은 뭐 화장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은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판매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즉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의 형태를 띠는 거고, 이름만 핵심 타겟이지 그렇게 핵심적인 타겟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처음에 이제 광고 시작하거나 혹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광고를 통해서 어떤 모수들을 확보하거나 할 때 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 핵심 타겟을 통해서 씁니다. 그럼 맞춤 타겟은 무엇이냐? 지난 1년 동안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했던 사람들, 지난 6개월 동안 내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 지난 1년 동안 내가 올린 페이스북 페이지 안에 있는 동영상을 10초 이상 본 사람들, 즉 나와 관련된 어떠한 컨텐츠나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광고를 할 때 쓰는 게 바로 맞춤 타겟입니다. 따라서 맞춤 타겟은 사전에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겠죠. 어떤 전제 조건? 내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을 추출해내야 되고, 혹은 내가 가진 고객들의 연락처를 갖다가 페이스북에 제공을 해줘서 그 중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유저를 추출하는 과정 등등의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맞춤 타겟입니다. 그러면 맞춤 타겟은 어떨 때 효과적일까요? 재방문을 유도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거나 할 때 우리가 맞춤 타겟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 타겟이라는 건 뭐냐면, 맞춤 타겟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추출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를 지난 1년 동안 방문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표본을 추출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페이스북이 한 2,500명 정도를 추출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2,500명을 대상으로 광고하기엔 너무 적은 것 같아. 이 2,500명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을 페이스북이 알아서 좀 더 뽑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개념이 바로 유사 타겟입니다. 그러면 유사 타겟도 뭐가 필요하죠? 기존의 맞춤 타겟이라는 것을 모수로 해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맞춤 타겟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유사 타겟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페이스북 타겟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타겟, 두 번째 맞춤 타겟, 세 번째 유사 타겟,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은 저희가 맞춤 타겟이 아닌 핵심 타겟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타겟은 하단에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할까요? 라고 하는 곳에 위치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민국이 아닌 서울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울이라고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잘 보세요. 위치가 어딘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서울이라고 입력을 하면 하단에 이렇게 드롭다운이 돼요. 드롭다운이 돼서 서울과 관련된 지역들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나 볼까요? 지금 봤더니 종로구, 혹은 또 어딘가요? 중구, 강남구, 이렇게 구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도시를 갖다 입력해도 되고요. 사실 예전에는 도시가 아닌 이런 것들, 자, 스파크업 이런 걸 입력하면 스파크업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장소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즉 페이스북 페이지의 비즈니스 형태에 우리가 위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위치가 검색이 되기도 해요. 즉 내가 오프라인 상에 매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오프라인 상에 있는 우리 매장들이 이곳에 이제 위치 검색에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뜨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현대백화점 쳐볼게요. 현대백화점이라고 치면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는 곳 중에서 이때 장소들이 나오죠. 현대백화점 판교점이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나와요. 중요한 건 강사님, 저희 매장은 쳐도 안 나오던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매장을 쳐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페이스북 안에 여러분들의 매장 정보가
장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 안에서 위치라고 하는 곳들을 등록을 해 놔야지 이곳에 반영됩니다. 즉시 반영되진 않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다 지우고 이번엔 서울만 해볼게요. 서울이라고 입력을 해서 대한민국 서울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반경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반경 40km 라고 하는 것들이 자동 설정이 되어요. 이때 이 40km를 늘리거나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40km라고 되어 있는 옆에 있는 거꾸로 된 삼각형을 제가 클릭해 볼게요. 이걸 클릭하면 자, 몇 킬로까지 줄일 수 있느냐? 반경 최소 17k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몇 킬로까지 늘릴 수 있느냐? 80km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지금 보이는 건 단순하게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떠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핀 중심으로 진행이 된 건데요. 자, 이번에 서울이라고 했을 때 이 드롭다운 메뉴 중에서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설정한 건 도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서울을 설정을 한 겁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을 설정했을 때는 특정한 곳이 찍히고 그곳 반경 몇 킬로, 즉 원형으로 나타나지만 하단에 보면 서울이 사실은 또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서울이라고 검색했을 때 이번에는 시도라고 하는 곳에 서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는 도시였는데 이번에는 어디요? 시도. 시도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시도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즉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상의 서울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상의 서울. 물론 이 행정구역이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곳들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둔산동, 대전입니다. 그럼 둔산동 하면은 밑에 대전 둔산동이라고 하는 게 장소들은 있지만 아까 있던 것처럼 둔산동이라고 하는 행정지역을 갖다 설정하는 부분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는 모든 행정구역에 만약에 구단위나 뭐 동단위까지 다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대도시 중심으로 했을 때 이게 나타납니다. 대전 해볼까요? 대전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대전이라고 검색을 하면 대전이 도시인 경우 어떻게 선택이 될까요? 대전이 도시인 경우면 특정한 곳이 찍히고 반경 몇 킬로에서 원형이 나타날 테고 밑에 있는 시도라고 하는 것을 찍으면 대전이라고 하는 것의 행정구역이 설정이 되겠죠. 그럼 한번 대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한번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대전이라고 검색을 하고 행정구역 시도를 설정을 하면 지금 보이시죠? 어떤가요? 대전은 행정구역상으로 시도가 이렇게 직사각형일까요? 직사각형이 아니겠죠. 즉 대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시도를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행정구역이 설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강사님, 저희 매장은 이렇게 반경을 넓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매장은 매장 반경 1, 2km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방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매장 반경 1, 2km 내에 있는 분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매장을 갖다가 만약에 네이버, 페이스북 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검색된 게 나와요. 그리고 옆에 키로수를 조정하는 걸 조정을 하면 최소 몇 킬로까지? 반경 1km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도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매장을 갖다 검색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지도를 확대하거나 혹은 축소하시면서 찾아보셔야지 돼요. 이렇게 여기 강남에 있는 여기 올림픽대로에 여기 학동로에 여기 청담공원 옆에 여기가 우리 거야, 우리 매장이야 라고 하면 그 부분을 갖다 놓고 지도상에 있는 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핀 설정 보이시죠? 핀 설정. 이 부분을 클릭해서 핀을 우리 매장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냐면 매장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경도와 의도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도 매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핀 설정을 통해서 지도상의 특정한 곳을 찝은 경우에는 이때는 반경이 어떻게 다시 최소 1km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매장 반경, 오프라인 매장, 식당 하시는 경우에 우리 매장은 뭐 엄청 멀리서 맛집도 아니라 엄청 멀리서 오진 않는데 인근 1, 2km 안에 있는 분들한테만 계속 그냥 페북으로 인스타로 광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광고는 우리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번 서울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갖다 반경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서울. 자, 그럼 서울도 하고 싶고 부산도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부산까지 입력하셔도 됩니다. 혹은 대한민국 전체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냥 대한민국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서울 지역에 있는 연령 수정해 보겠습니다. 연령은 최소 몇 살부터 가능하느냐? 13세부터 가능합니다. 13세부터. 그리고 최대 몇 살?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세 이상. 자, 연령 기준으로 해서 저는 20세 이상 하기로 했으니까 20세로 해놓고 그냥 65세 이상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성별은 여성으로만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타겟들을 갖다가 수정을 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타겟을 많이 넓게 잡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특정한 타겟을 콕 집어서 설정하는 게 나은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업 규모 혹은 내가 관련 광고를 하려고 하는 목적 등등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지 돼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나는 하루에 1,090원을 쓸 건데 대한민국 전체에 광고를 할 거야. 그러면 정말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광고 테스트를 통해서 적정한 타겟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업종에 맞게.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20세부터 65세 이상의 여성. 자, 상세 타겟팅을 통해서 제가 어떤 거를 넣으려고 했었냐면 잠옷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넣으려고 했어요. 그럼 잠옷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검색되는 결과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잠옷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자, 이걸 읽어보셔야지 돼요. 오, 잠옷이 나오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잠옷인 사람, 즉 관심사가 잠옷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관심사가 잠옷인 사람. 자, 그러면 관심사라는 것만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현대라고 쳐볼게요. 현대라고 치면 현대와 관련되어 있는 타겟팅들이 하단으로 드롭다운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 관심사죠. 현대에 관심 있는 사람, 현대 소나타에 관심 있는 사람, 아이오닉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데 밑에 갑자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현대 자동차가 뭐인 사람이 나오냐면 현대 자동차가 뭐인 사람? 직장인 사람. 이렇게도 나와요. 즉 단순하게 상세 타겟팅에는 관심사만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찾아보기라는 걸 꼭 눌러보세요. 상세 타겟팅에 보기를 꼭 한번 눌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찾아보기를 눌러보시면 어떠한 타겟팅들의 유형이 있는지 전부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큰 타이틀의 유형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눌러보면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부모 중에서 어떤 사람? 10대 자녀가 있는 부모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단순하게 뭐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부모인 사람들에게도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페북이 부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알지? 이 경우에는 페이스북 정보 입력란에다가 내가 자녀가 있고 우리 자녀가 몇 년도 몇 월생이고 자녀의 이름은 뭡니다 라고 입력한 경우에 이 부모에 해당이 돼요. 그럼 뭐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모라고 입력한 사람이 많긴 할까요?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부모 중에서 모든 부모를 해볼게요. 모든 부모라고 하고 서울 지역에 있는 20세부터 65세 이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 그냥 모든 부모라고 설정을 해보면 몇 명이 나오느냐? 자, 보세요. 오른쪽 타겟 정의량에 도달 가능 범위가 65만 명이 나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20대 이상의
남자 여자 상관없이 부모인 사람들은 약 65만 명이에요. 페북 사용자가 2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 65만 명은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건 무조건 자녀를 가진 부모들만을 타겟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65만 명은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개만 더 살펴볼게요. 부모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관심사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입력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동상에서 모바일 기기 사용자 중에서, 브랜드별 모든 모바일 기기 사용자 중에서 삼성폰 중에서 갤럭시 노트 8을 쓰는 사람에게만 광고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또 다른 거 볼게요. 삼성폰 말고 애플 중에서 우리 아이폰 7 플러스를 쓰는 사람에게만 광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또 이제 그런 의문증이 생기죠. 강사님, 아이폰 7을 쓰는지 갤럭시 노트 8을 쓰는지 페이스북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유저들은 페이스북을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페이스북 앱을 설치하면 페이스북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종 정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거의 100% 일치합니다. 그럼 누가 활용하면 좋을까요? 내가 갤럭시 노트 8 케이스를 판매하는데 그냥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휴대폰에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 광고에 직접적으로 구매 가능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쵸? 많이 없겠죠. 혹은 그 중에서 일부만 있겠죠. 그런데 갤럭시 소유하고 있는 기기가 갤럭시 노트 8이라고 하면 타겟이 훨씬 더 좁혀지고 우리가 구매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개 정도만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이제 여행은 많이 안 쓰는데, 여행 같은 경우에도 뭐 자주 여행하는 사람, 해외 여행에서 그러니까 여행에서 2주 전에 돌아온 사람, 이런 것들도 입력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기념일 중에서 최근 기념일이 61일에서 91일 이내인 사람, 구매 행동,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 소비자 분류 중에서 이건 각 국가별로 나오는 거고, 그 외에도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사나 행동 혹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학력 중에 이런 것도 있겠죠. 대학교 중에서 어떤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학교에 다닌 사람, 이런 분들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양한 게 있구나 정도로만 일단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걸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보험을 한번 넣어볼까요? 보험이라고 넣으면 뭐가 나올까요? 자, 이런 게 나옵니다. 보험이라고 넣었더니 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 보험 계약에 관심 있는 사람, 보험 중개인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보험을 제가 바꿔서 인슈어런스라고 영어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영어로 넣었더니 이제는 조금 달라집니다. 인슈어런스, 즉 영어라고 넣었더니 아까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사들이 나오고 직업 영역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한글만 입력하지 마시고 한번 영어도 입력들 해 보시고요. 또 하나, 이때 이런 거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인테리어 자재를 판매를 해요. 인테리어 자재를, 그러니까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내가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 좀 직급이 높거나 혹은 특정한 카테고리에 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페이스북까지만 쳐보세요. 페이스북까지만 영어로 치십니다. 페이스북까지만 영어로 치시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행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행동, 즉 행동이 뭐인 사람? 실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커뮤니티 및 클럽 페이지 관리자, 즉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그 페이스북 페이지의 카테고리가 스포츠 페이지와 관련된 사람, 유통 페이지와 관련된 사람, 건강 및 뷰티 페이지와 관련된 사람. 물론 건강 및 뷰티 페이지라고 하면은 그 안에 제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보다 더 카테고리 자체가 좀 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및 뷰티와 관련된 제품을 갖다 유통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B2B의 형태로 그와 관련된 분들을 타겟해서 광고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찾아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옷 전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서울 어딘가 모르겠는데 사실 여기가 서울시청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시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서울시청 반경 40km 안에 있는 20세부터 65세의 여성분들 중에서 잠옷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1차적으로 설정을 했더니 옆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타겟이 정의가 됩니다. 이 타겟 정의는 뭐냐면 방금 당신이 설정한 타겟은 대략 몇 명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략 몇 명이래요? 도달 가능 범위는 29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9만 명에게 이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타겟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런데 광고비를 제가 얼마 쓰기로 했냐면 아마 2만원 쓰기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2만원의 광고를 갖다가 광고비를 지출하면 이 29만 명 중에서 하루에 몇 명 정도한테 이 광고가 도달할 건지가 여기 일일 추산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하루에 적게는 1,400명부터 많게는 4,200명한테 이 광고가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페이스북의 형태로 봤을 때 예상컨대 아마 그 중에서 적게는 31명, 많게는 90명 정도가 클릭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추산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추산치입니다. 추산치. 즉 내가 광고였는데 이것보다 도달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실제 클릭이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연 도달이나 클릭이 높게 하거나 낮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드는 광고 콘텐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시선에 딱 박힐 수 있는지, 후킹 요소 등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이 도달이나 링크 클릭들은 확실히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즉 내가 돈을 얼마 낼 거야, 2만원 낼 거니까 몇 명 이렇게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서 광고가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페북 광고가 어렵다고들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타겟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자, 밑에 내려오면 이제 언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세요. 언어는 한국어. 내가 한국인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한국어를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나는 서울 지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에게만 광고할 거야, 베트남어로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베트남어라고 써놓으시면 우리가 페북에 사용하는 언어가 베트남어인 분들에게 이 광고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설정만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언어 설정하고 밑으로 내려왔더니 이제 뭐가 나오냐? 노출 위치라는 게 나옵니다. 노출 위치는 즉 이 광고를 어디에 나가게 할 건지에 대한 지면의 형태를 이해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동 노출 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수동 노출 위치를 통해서 어디에 광고가 나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수동 노출 위치를 선택을 하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플랫폼, 어떤 플랫폼에 광고가 나갈 건지. 아니, 페이스북에 광고하면 당연히 페이스북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페이스북에도 광고가 나가고요. 잘 보세요. 페이스북에만 광고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나가요? 인스타그램에도 광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면을 갖다 할당해주는 오디언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도 나가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의 대화창 사이사이에도 여러분들의 광고가 나갑니다. 강사님, 저는 인스타그램에는 저희 광고가 맞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은 빼야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스타그램을 해제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이것도 빼고 싶어요? 메신저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광고 가능할까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광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빼버리고 인스타그램만 선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광고를 갖다가 직접 집행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 안에서 우리가 광고를 세팅하면서 노출은 인스타그램에만 나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인스타그램 내에서 우리가 광고를 갖다 설정할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도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꼼꼼하게 설정하거나 타겟팅을 갖다 보다 더 디테일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도화된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페이스북 안에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세팅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다 켜놓을게요.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뭐냐면 여러분들 언론 뉴스나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무슨 광고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물론 그 광고들 중에서는 뭐 구글 광고도 있고 기타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된 광고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페이스북과 연결되어 있는 뭐 특정한 네트워크 지면에 광고가 나가는 게 바로 오디언스 네트워크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플랫폼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플랫폼만 설정할 수 있느냐? 보통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페북 광고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요건 한번 살펴만 볼게요. 밑에 옵션 더보기라는 거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플랫폼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기 등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 이렇게. 이 광고는 iOS 기기에만 나가, 즉 애플 계열에만 나가야 돼요. 이거는 안드로이드에만 나가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때 특정한 모바일 기기 및 운영 체계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기기 전용을 누르면 어떤 것까지 설정을 할 수 있냐면요, 이런 것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기기의 이름까지도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하거나, 혹은 안드로이드 관련돼서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버전에 우리가 최적화되도록, 즉 어떤 버전 이상 내 앱은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안드로이드의 OS 버전까지도 여러분 이 안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개발한 거는 3.1 허니콤보 버전 이하에선 사용 못해. 그러면은 최소 버전이 3.1 허니콤보로 설정을 해 놓는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OS 버전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설정할 일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위에 우리는 아마 플랫폼 정도만 설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설정을 하고 하단으로 쭉 더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광고 계제 최적화 기준. 뭔가를 최적화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손을 대야 되나?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처음 광고하시는 분들은 손대지 마시고요. 또 광고를 내가 어느 정도 잘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광고 계제 최적화 기준이나 혹은 이쪽에 있는 비용 관리 부분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 관리는 최저 비용 입찰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CPC 비용을 갖다가 얼마 이상 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광고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광고 대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 있겠죠. 우리 광고주님이 클릭당 얼마 이상 나오면 나 죽여버린다고 했어. 그럴 때 우리가 최저 비용 입찰 전략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주위에서 보면 최저 비용 입찰 전략을 썼을 때 광고가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대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고 세트입니다. 광고 세트를 다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입력하신 이후에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제 다음 단계인 광고, 즉 무엇을 보여줄지에 대한 광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광고 세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우리 그러면 그 타겟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지, 뭐 이미지로 보여줄 것인지 등등을 세팅하는 광고에 대한 내용을 다음 영상으로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